박정희의 코칭 살롱 너에게 질문을 던진다. 이번에는요 저희가 짧지만 스페셜 버전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와, 네. 네. 그동안 저희가 가장 많이 질문을 받았던 것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거든요. 네, 이제 코칭에 관심이 무척 많은데 대체 코칭이 뭐지라고 네.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그래서 코칭이 뭔가요, 영코치님? 지금 이거 답하기 되게 어려워요. 그쵸. 근데 이제 가장 쉽게 좀 설명할 수 있는 거는 컨설팅의 과 이제 좀 비교해 보면 네. 되게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컨설팅은 전문가가 그 영역의 전문가가 와서 쫙 진단을 하잖아요. 진단을 쫙 해가지고 이런 게 뭔가 문제가 있어요 하고 딱 그것을 딱 꼭 뽑아내면 그것에 대한 요거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이 이거예요라고 전문가가 이렇게 딱 던져주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반면에 코칭은 문제를 찾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코칭 받으시는 분이 그냥 본인이 뭔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을 얘기를 하시면 본인이 스스로 얘기하는 과정, 즉 코치는 그런 부분에서 응원도 해주지만 질문도 해주고 또 현재에 흘러가고 있는 맥락에서 본인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좀 이렇게 보여주게도 하고 그러면서 그 질문에 답을 하면서 본인이 본인 스스로 내가 이런 방법도 해볼 수 있겠네. 과거의 경험들도 좀 이야기해보면서 그래서 본인이 그 원하는 것을 찾아갈 수 있는 방법도 본인이 선택해서 그것을 이루게 되는 거죠. 네, 정리하자면 컨설팅은 그 컨텐츠의 전문가가 베스트 솔루션을 주는 거라면 코칭은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그 사람의 내면에 전문가죠. 네, 그쵸. 그 사람이 전문가인 그 거죠. 안에 있는 해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네. 네, 그리고 그것도 역시 실행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의 맥락에 맞는 자신에게 맞는 옷과 같은 실행 계획을 우리가 찾아 나가는 것. 그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다른 전문가가 주는 옷이 아니기 때문에 어색하지 않은 거죠. 네. 그래서 실행력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거죠. 네. 그래서 많은 조직에서 이제 코칭을 도입하는 이유가 그 전에는 사실 새로운 옷이다 보니까 그것을 솔루션까지는 잘 받았어. 근데 솔루션 준 사람이 떠났어. 그걸 실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코칭은 이제 코치를 정기적으로 만나서 뭐랄까요? 막 점프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씩 내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실행력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상담하고는 뭐가 다를까요? 라는 질문도 저희 많이 받잖아요. 힘들죠. 네. 왜냐하면 상담도 결국에는 그 사람의 어떤 잠재 가능성을 끄집어내서 뭔가 본인이 원하는 삶으로 가도록 해주는 건데 상담의 영역이 참 넓잖아요. 그래서 상담과 코칭이 이런 게 달라요. 라고 명확하게 선을 긋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일반인들한테 언제 상담을 받느냐라고 하면 뭔가 심리적으로 조금 아주 엄청나게 힘든 상황이거나 이럴 때 좀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상담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에 반해서 코칭은 문제가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다. 내가 더 나은 삶을 원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코칭을 받게 되는 거고 이게 꼭 뭔가 어떤 심리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사람이 이거는 사람을 저를 봤어도 스피리추얼한 거, 바디, 뭐 마음 이런 거 분리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코칭은 그런 걸 분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 현재 당신 몸, 마음, 정신 이 모든 것들의 영역에서 코칭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리더들의 입장에서는 상담도 좋지만 내가 어쨌든 리더로서의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는 마음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현업에 대한 이야기들도 하고 싶은데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그쵸. 말씀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러면 또 저희가 많이 받는 질문, 리더가 코칭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리더분들이 사실은 정말 열심히 일을 해오신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성과를 냈던 분이고 그래서 저는 리더분들이 정말 본인 스스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인디언들이 말 타고 막 가다가
갑자기 멈추고 뒤를 돌아다보고 잠깐 거기서 멈추고 서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시 달려간다.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내가 너무 빨리 달려가서 내 영혼이 나를 못 쫓아올까 봐 그렇다.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 많은 리더들이 그러시지 않을까. 너무 열심히 달려오시느라고 과연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무엇인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우리 함께하는 우리 조직원들, 구성원들과 함께하는 이 관계에서 나는 내 삶에서 어떠한 것들을 얻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진짜 거의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신 분들이 많으세요. 제가 임원들 코칭하고 우리 팀장님들 이렇게 코칭할 때 보면은 내가 어떤 리더가 되고 싶은지라는 그 질문에 어떤 리더가 되고 싶으세요? 한 질문에 거의 답을 못 하세요. 그렇다는 거는 뭐냐면 열심히 달려만 오셨다. 그래서 요 타이밍에 한번 스탑하고 왜? 코치가 시간 돼서 딱 오잖아요. 찾아오면 어쨌거나 코칭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분들 몸값이 비싸시다 보니 그냥 공짜로 코치가 온다 그러면 스탑 안 하시는 거지. 근데 이제 코치가 이제 유료 코칭을 하는 코치가 왔을 때 이제 그분들도 스탑하고 본인을 좀 보시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정말 유명한 실리콘밸리 여러 CEO들도 그죠. 네, 코치가 있고 코칭을 받았다라고 하잖아요. 네, 또 유명하신 분들을 또 누가 있죠? 우리가 뭐 이름 석자가 아니죠. 뭐 스티브 잡스나 마크 저커버거나 레리 페이스나 이런 사람들도 사실은 본인들이 전문가이고 정말 뛰어난 사람들이지만 왜 우리가 코칭은 포린 에이전트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 삶의 어떤 패턴에서 내가 못 보는 것들이 있죠. 근데 꼭 뭐 그러니까 포린 에이전트가 외국인처럼 새로운 시각에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질문을 던지면 또 달리 보게 되는 거죠. 네.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그렇다면 네, 코칭을 받으면 지금 말씀하신 것 외에도 또 어떠한 좋은 점들이 있을까요? 저는 리더분들이 어떤 때는 참 짠할 때가 되게 많아요. 맞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네, 그 이유는 리더는 성공을 먹고 그 자리까지 가신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프레임이 점점점 강해져요. 근데 그 포지션 파워를 가지고 있을 때는 옆에 있는 많은 주변인 분들이 그러한 부분들을 그냥 존중해주고 어떨 때는 존중하는 척할 때도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면은 그 프레임이 점점점 두터워지는 거죠. 그게 결국에는 세상과 단절되게 된다. 그런데 제가 그래요. 제일 좁은 세상이 나의 세상이다. 그렇게 좁은 세상에서 의사결정을 하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리더라고 하는 분은 주변의 많은 분들한테 영향력을 발휘하시는 분이다. 정말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자신의 세상에서 하는 의사결정이 얼마나 위험할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내 인생에서의 위험뿐만이 아니라 사업의 위험성 그리고 다른 사람의 삶에 있어서에도 좋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분들이 계속 그 자리에만 계신 거 아니잖아요. 이제 퇴직을 하시거나 그러셨을 때 그 프레임이 너무 두꺼워서 가장 가까운 가족이랑도 소통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사실은 또 퇴직하시게 되면은 이제는 100년, 120년 산다고 그러잖아요. 앞으로도 50년, 60년을 더 사셔야 되는데 그 프레임이 너무 두터워서 또 다른 시도를 못 하시는 경우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안타까워요. 그래서 저는 많은 임원들이 퇴직하시고 그런 말씀을 내가 너무 일만 했다라는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 자리에 계실 때 이렇게 코칭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물론 정기적으로 코칭을 만나는 것이 부담스러울 때도 있어요. 근데 내가 새로운 시도를 할 적에는 그냥 부담 없이 하는 건 사실 힘들어요. 뭔가 노력해야 되잖아요. 근데 혼자 노력하기는 힘든 거죠. 코치가 정기적으로 코치를 만날 때 또 의도적으로 저도 코칭을 지금은 안 받지만 코칭 받을 때 코치랑 만나면 안 해보던 거 또 해보는 거죠. 그 전날 내일 코치 만나는데 하면 또 새로운 시도를 해보게 되는 거죠.
리더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참 외로운 자리인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런데 정말 그 외로운 자리를 누군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더 좋은 의사결정을 내리고 주변에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면 너무 좋지 않을까. 예, 그게 또 코치가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리더분들 코칭을 하면 그분들은 막 이렇게 엄청나게 자신감 있을 것 같고 막 이렇잖아요. 그런데 그 누구보다도 인정에 목말라 하시고요. 저 잘하고 있나요? 바로 네. 그래요. 저 잘하고 있나요? 제가 정말 기억에 남는 그 코칭 중에 임원 한 분이 한번 스토리가 있어요. 그런데 저 어쩔 수 없이 구성원들한테 그렇게 하라고 했다. 근데 저 잘하고 있나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제가 그때 너무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그 뒤로 엄청나게 전환이 왔고요. 예, 이 상사와의 관계도 너무나 좋아져서 정말 그분의 역량을 10분 더 발휘하는 그런 경험도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군가가 진심으로 잘하고 있어요 라는 그 한마디가 필요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코치님들이 정말 맥락에 맞춰서 진정성을 가지고 또 그런 또 응원도 해주시기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3가지를 중심으로 스페셜 버전으로 영코치님의 답변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코칭의 기회가 온다면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코칭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꼭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회가 되면 저희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